주변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고 맛있는 포도가 생산되는 곳인데요. 포도를 좋아하고 주산지다 보니까 농사를 거부감 없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시작을 하다가 포도 수출하는 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출기를 마치느라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까만 밥을 하얗게 이제 세우면서 일하느라 몸이 녹초가 되곤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재배 기술의 노하우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친환경 포도 재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포도 아줌마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포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요. 고객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의 소착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재배되는 포도의 종류인데요.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이 캠베럴리이고요. 두 번째는 거봉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델라웨어랑 기타로는 이제 뭐 피오네, 자오리, 네오마스카, 홍단, 홍이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역군 포도로 보면은 저거는 이제 그 캠베럴리인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지역군 포도로는 캠베럴리가 가장 많은데요. 우리나라 포도 주산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고, 캠베럴리는 189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품종인데요. 미국에서 재배될 당시에는 주종용으로 재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점차 이제 생식용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베럴리는 제가 살고 있는 송산을 비롯해서 사성이나 대부도, 영동, 김천, 상주, 묘동 등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거봉은 안성이나 입장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그 씨 없는 포도예요. 저게 원래는 이제 씨가 있는 포도인데 지베린 처리를 해가지고 씨를 없앤 포도예요. 대전 산내나 묘동 등지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요. 기타는 이제 그 포도 재배지에서 조금씩 재배가 되고 있고, 자오기 같은 경우는 송산에서도 이제 면 농가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그 포도의 효능인데요. 그 포도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뼈를 약화시키는 나트륨의 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찌개나 국 문화가 발전된 그 문화이다 보니까 나트륨 흡수율이 그 일일 권장 소비량보다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다 섭취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싶다면은 그 칼륨이 풍부한 이제 식품을 먹어주면 되는데, 그 식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포도, 우유, 두부, 콩, 토마토, 바나나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요. 두 번째로 이제 포도의 효능 중에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D가 풍부하고, 가당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이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 포도와 포도 껍질 속에는 그 항암 효과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라스베리트롤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껍질을 잘 안 먹게 되는데 앞으로는 껍질도 이제 자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트륨과 이제 칼륨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칼륨과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무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나트륨을 많이 배출을 시키려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맛있는 포도 고르는 노하우인데요. 포도를 먹었을 때 당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고르시면 되고, 썩은 것이나 터진 현상이 없고 줄기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고요. 분이 뽀얗게 내린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포도는 그 꼭지 이쪽이 있는 데서부터 익기 시작을 해갖고 점차적으로 아래쪽으로 익어 내려오는데요. 아래쪽 포도를 먹었을 때 달면은 그 속이는 전체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저희 집 찾아오시는 길하고 블로그 바로가기 팁을 하나 좀 마련해 봤고요. 다음은 별책 부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포도가 수출이 되는데, 그 화성에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포도를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마련한 코너예요. 그 미국으로 포도를 수출을 하려면은 그 농림식품부에 이제 원예 전문 생산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원예 전문 생산단지가 뭐냐면 그 농림식품부 장관이 과일이나 채소, 하해 등 그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그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집단화된 조직을 그 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예 전문 생산 단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정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매년 4월 말까지 요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그냥 식물 검역소라고 그래가지고 말하기가 좀 쉬웠는데, 요즘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이제 재배지 신청을 해야 되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연 4회 재배지 검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요즘은 2회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확하기 한 달 전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신고를 채취를 해가지고 농약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재배지 검사 결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각 농가마다 이제 검역소에서 그 코드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이니셜 맨 앞에 H를 따가지고 H-1로 시작을 하는 그 코드 번호를 농가마다 그 코드 번호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 검사에서 이제 농약이 검출이 되면 안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티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1000분의 1만큼이라도 수치가 검출이 되면 농약 그 포도를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이 검출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면은 그 지정된 박스가 있는데 그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은 포도 봉투를 씌울 때 미국 수출용이라고 씌워진 포도 봉투를 꼭 씌워야지만이 재배지 검사 결과를 재배지 검사 시에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 박스를 또 꼭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개인이 세척을 못하니까 그 협회 차원에서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해주면 그 박스에다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성과장으로 입고를 하게 됩니다. 입고된 이제 포도는